사랑이 주는 사명보다 더 깊은 상처. 사랑은 언제 어느 순간 우리 삶에 스며들어옵니다. 그것은 난리와 환경을 가리지 않으며 때로는 고요한 일상 속에 파문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다시 사랑하게 된다는 것은 삶에 꺼져가던 등불에 다시 불을 붙이는 일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기대와 달리 어긋나기 시작했을 때 그 감정은 단순한 이별의 슬픔을 넘어 존재 자체를 흔드는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런 깊은 상처와 회복의 과정을 지나 인생의 후반기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3가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지혜는 결투 사랑은 나를 지키는 선택이어야 한다. 결투는 깨달음에서 비롯됩니다. 1. 사랑은 선행이 아닌 나를 지키는 선택이어야 한다. 상처받은 뒤에야 비로소 사랑의 단면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임지숙이라는 이름의 66세 여성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3년, 두 아이는 각각의 가정을 이루고 떠난 뒤였습니다. 빈집에서 홀로 살아가는 그녀의 삶은 조용했지만 적막했고 평온했지만 허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문화센터에서 우연히 마주친 남성 강도성 씨. 올해 69이 된 그는 젊은 시절 감탄했던 삶을 뒤로하고 부동산 사업으로 은퇴 후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식들과의 연락은 거의 없었고 홀로 살아가는 삶의 외로움은 지숙 씨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함께한 시간은 생각보다 따뜻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공원을 함께 산책하고 시장에서 손을 잡고 장을 보고 주말이면 근처로 짧은 여행을 다니며 지숙 씨는 점점 삶의 활력을 되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조용한 연애의 들멸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숙 씨의 딸 은정은 어머니의 연애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엄마, 이 나이에 무슨 연애예요? 괜히 이상한 사람 만나서 상처받지 말고 그냥 혼자 편하게 지내려. 처음엔 그저 걱정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설득과 재산 문제를 언급하는 날선 말투 속에서 지숙 씨는 사랑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님을 깨달아갔습니다. 같은 시기 강도정 씨의 아들도 역시 그들의 관계에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아버지가 가진 걸 왜 남에게 넘기려 하냐며 노골적인 불만을 내비친 것입니다. 그렇게 양쪽 자식들의 반대와 오해가 점점 두 사람의 관계를 흔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 삶을 위해 나를 위한 사랑은 내가 지켜야 한다고. 그녀는 자식의 삶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인생을 존중받기 위한 선택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단지 용기로만 지켜지는 감정이 아님을 그녀는 곧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지혜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사랑 앞에서 진심만으로는 부족하다. 의심이 생긴 순간 사랑은 반전을 잃는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좋았던 강도정 씨.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지숙 씨는 그의 말과 행동 속에서 작은 증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평소엔 다정했지만 때때로 그에 대해 지나치게 계산적이었고 지숙 씨의 일상을 점점 간섭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더욱 이상했던 건 그의 과거였습니다. 자신은 자식들과 연락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어느 날 우연히 들은 통화 내용 속에서 그는 자식과 경제적인 문제로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숙 씨는 마음 한켠에 불신이 싹트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내가 예민한 건 아닐까? 외로움에 너무 쉽게 마음을 준 건 아닐까?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강도정 씨는 점점 더 그녀의 생활 속 깊은 곳까지 간섭하려 들었고 그녀의 재산에 대해서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지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진심이 항상 진심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사랑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경계해야 할 것도 함께 짚어진다는 진실을 이제 그녀는 삼재질 지로에 섰습니다. 계속해서 이 관계를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단호한 결단을 내릴 것인지. 그리고 이 결정 앞에서 그녀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혜에 도달하게 됩니다. 3. 마지막으로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나를 지키는 선택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그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홀로 서기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사랑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때로 용기보다 더 큰 자기이해와 존중이 필요하다는 걸 그녀는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강도정 씨에게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당신을 좋아했던 건 당신이 외로워 보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점점 더 외로워졌어요. 그 말은 그녀가 그 사랑을 향해 마지막으로 내민 진심이었습니다. 지숙 씨는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법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제 말합니다. 사랑은 삶의 일부일 뿐 전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내지며 사랑은 인생의 시련을 통해 진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세 가지 귀중한 인생의 지혜를 배웁니다. 사랑은 나를 지키는 선택이어야 한다. 사랑 앞에서 진심만으로는 부족하다. 진짜 중요한 건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것. 사랑은 때로 인생의 축복이지만 때로는 가장 큰 시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시련을 통과한 뒤에 남는 건 단단해진 나 자신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 혹시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굳이 자신을 위해 용기를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 앞에서 진심만으로는 부족하다. 계속. 믿음은 깨지기 전엔 영원할 것 같지만 깨지고 나면 너무도 허무하다는 걸 알아야 한다. 지숙 씨와 강도정 씨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들의 자식들은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강도정 씨의 아들 강재민이 불쑥 아버지를 찾아왔다. 그의 눈빛엔 염려와 불만이 엇갈려 있었다. 아버지,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조심스레 입을 연 아들의 말에 도령 씨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덮었다. 그래, 무슨 일이냐? 요즘 그분과 자주 만나시는 것 같아서요. 아버지가 행복하신 건 저도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 저런 생각 같은 건 없으신지 해서요. 그 말에 도령 씨는 잠시 멈칫했다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허허, 결혼이라니. 갑자기 그건 무슨 소리냐. 아직은 그런 생각 없어? 그냥 즐겁게 만나고 있는 거지. 그러자 아들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그렇긴 한데 아버지도 연세가 있으시니까요. 결혼 같은 큰 결정은 신중하셔야 할 것 같아서요. 재산 문제 같은 것도 걱정이 되고요. 순간 도정 씨의 이마에 주름이 잡혔다. 재산 문제라니. 그 얘기가 갑자기 왜 나와? 요즘 세상이 복잡하잖아요. 혹시나 그분이 아버지와 결혼해서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재산을 노린다고? 넌 그 사람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도정 씨의 말투가 단호해졌다. 아버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혹시나 해서요. 사랑은 환경이 다르다 보니 서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분이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미래를 생각해서 드리는 말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도정 씨가 조용히 물었다. 내 미래를 걱정하는 거니? 아니면 내 미래를 걱정하는 거니?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솔직히 저도 이런 얘기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지 재산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도 싫고요. 하지만 우리 가족도 좀 생각해 주세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승속 같은 걸 고려하시는 건 어떨까요? 그 말에 도정 씨는 눈빛을 그치며 말했다. 나는 그럴 생각 없다. 내가 뭘 어떻게 하든 그건 내 인생이야. 넌 내 가족이 있고 나도 내 남은 삶이 있잖아. 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결혼 같은 건 너무 갑작스럽게 하지 마시고 저리라도 상의해 주세요. 하지만 내가 어떻게 살지, 누구와 살지를 결정하는 건 나다. 그걸 잊지 마라. 알겠니? 그날 이후 도정 씨는 더욱 단단한 모습으로 지숙 씨를 대했다. 두 사람은 자식들의 반대를 뒤로한 채 조심스럽게 관계를 이어갔다. 그러나 시간은 언제나 진심을 시험하는 법. 어느 날부터인가 도령 씨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는 자주 자신의 자식들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내 자식들도 다 이기적이다. 나만 외톨이로 만들려고 해. 처음엔 지숙 씨는 그를 이해하려 했다. 그의 외로움을, 그 상처를 함께 감싸주고 싶었다. 하지만 도령 씨는 점점 더 자족화를 냈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채 술에 의지하곤 했다. 술에 취한 밤이면 그는 지숙 씨에게 목소리를 높였고 상처되는 말들을 서슴지 않았다. 너도 나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 내가 뭘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 말은 마치 그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 같았다. 지숙 씨는 점점 지쳐갔다. 이전에 따뜻했던 시간은 사라지고 함께 있는 시간이 오히려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사소한 일에도 의심을 품었고 그녀의 전화기까지 확인하려 들었다. 때로는 집착이 가까운 감정으로 그녀를 통제하려 했다. 누구랑 통화한 거야? 왜 나한텐 말 안 해? 사라는 점점 두려움으로 변해갔고 그 두려움은 어느 날 결국 폭발했다. 그날도 그는 자신 문제로 짜증이 가득했다. 술 기운에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그는 지숙 씨에게 소리쳤다. 너도 날 떠날 생각이지? 내 자식들 말 듣고 나랑 헤어지려는 거잖아. 그의 눈은 이미 평소에 다정했던 그가 아니었다. 지숙 씨는 침묵으로 감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그는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나 지금은 말하고 싶지 않아. 당신이 취했으니까. 하지만 그는 소리쳤다. 다들 날 버려. 너도 결국 날 떠날 거야. 그 소리에 지숙 씨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벽을 더듬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이 나를 파괴하고 있는 건 아닐까? 진짜 중요한 건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것.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과 그 사람 곁에 머무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모든 건 그날 밤부터 달라졌다. 그날도 그는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자식들 이야기를 꺼내며 분노를 참지 못했다. 지숙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늘은 그냥 그만 이야기하자. 조금씩 서로 감정만 상할 것 같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낯설게 전해 있었다. 아니야.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 너도 날 버릴 거잖아. 그리고 그는 갑자기 그녀를 강하게 밀쳤다. 거짓말하지 마.
너도 결국 떠날 거잖아. 다 똑같아. 지숙 씨는 놀라움과 공포에 숨이 막혔다. 그를 밀쳐내며 방으로 향하려 했지만 그는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다. 순간 몸이 벽에 세게 부딪혔고 쿵 하는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한참을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던 그는 마치 정신이 돌아온 듯 말했다. 미안해. 내가 너무 흥분했어. 진짜 미안해. 그의 말은 진심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말은 이제 지숙 씨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다. 아니, 그 말조차 두려움의 연장선이었다. 그녀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속삭임을 들었다. 더 이상은 안 돼. 그날 이후 그녀는 결심했다. 더는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걸. 자신을 지키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걸. 며칠 뒤 그녀는 그에게 마지막 통화를 걸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단호히 말했다. 우리는 여기서 끝이에요. 다시는 만나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녀의 결정을 무시한 채 집 앞을 서성이며 전화를 수십 통 걸어왔다. 왜 전화를 안 받아? 미영. 제발 딱 한 번만 더 얘기하자. 오해였어. 내가 잘못했어. 그녀는 한 번도 응답하지 않았다. 이미 마음은 그를 떠난 지 오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창밖에서 무언가 깨지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급히 창문을 여니 주차장 한복판에서 그가 자신의 차량을 부수고 있었다. 손에 든 골프채가 사이드미러를 내리치고 있었고 그는 울부짖듯 소리쳤다. 미영, 나와. 내가 잘못했어. 피하지 말고 나와서 내 말 좀 들어. 널 사랑한다고.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녀는 공포에 떨며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다. 여보세요. 경찰이죠? 여기 아파트 주차장인데요. 어떤 남자가 제 차를 부수고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제발. 잠시 후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가 도착했다. 경찰관들이 다가가자 그는 소리를 질렀다. 뭐야, 경찰까지 불렀어?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거야? 지숙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차를 부수고 있잖아. 미친 거 아니야? 주변 이웃들이 삼삼오오 몰려들었다. 그들의 수군거림에 그는 거칠게 외쳤다. 상관하지 마요. 이건 나랑 이 여자 문제야. 당신들하고는 상관없어요. 경찰이 다가가자 그는 침을 몰아쉬며 변명했다. 그녀가 제 말을 들어주질 않아서요. 한 번만 만나고 싶었어요. 차는 제가 보상할게요. 제발 그냥 넘어가 주세요. 경찰관은 단호히 말했다. 지금은 일단 파손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경찰서의 조명 아래 그는 멍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후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동시에 아직도 무언가를 붙잡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진심이야. 믿어줘.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미안하지만 난 더 이상 당신을 믿을 수 없어. 우리 관계는 여기서 끝이에요. 잠시 숨을 고르던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 내가 고소하지 않은 건 그동안의 시간에 대한 마지막 기려예요. 그뿐이에요. 그가 다가오려 하자 그녀는 한 발자국 물러섰다. 더는 이런 식으로 서로를 묶어두지 말아요.
당신이 내게 남긴 상처는 너무 깊어요. 이제 우리 서로의 길을 갑시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잠시 후 고기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제야 깨달은 듯한 표정이었다. 저는 어떤 말도 어떤 이유도 의미가 없음을. 그렇게 두 사람은 등을 돌렸다. 오랜 시간의 인연에 마침표를 찍으며 마침내 자유. 지숙 씨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속엔 처음으로 홀가분한 평온이 찾아왔다. 자신을 위해 결단을 내렸고 그 결단이 자신을 다시 살렸다는 것을 조용히 깨달았다. 사랑은 나를 지키는 선택일 때만 진짜 가치가 있다. 이제 그녀는 홀로지만 외롭지 않았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자신을 돌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인생 후반기에 되어야 할 가장 큰 사랑의 지혜였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인생의 후반에 만난 사랑이 꼭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련 속에서 자신을 지켜낸 한 사람의 용기는 무엇보다 찬란한 빛으로 남습니다. 누구보다 늦게 배운 사랑이었지만 그녀는 그 안에서 진짜 중요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가 아닌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말합니다. 그 어떤 상처도 나를 버리게 하지 마세요. 나 자신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 품위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것, 계속. 내가 마지막으로 줄 수 있는 건 지혜가 아니라 끝이었다. 지숙 씨는 생각했다. 그와 다시 얽히지 않는 것, 그것이 그녀에게도 그에게도 최선이라 믿었다. 그렇게 관계를 끝내고 삶을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며칠 후 지숙 씨는 오랜 친구 선자를 만나 근처 카페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 남자 어떻게 됐어? 고수 아니었다는 게 사실이다? 지숙 씨는 작게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그냥 틀어졌어. 잘못한 건 분명하지만 뭔가 바뀔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어.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고 너도 참 착하긴 하지. 하지만 정말 그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 지숙 씨는 커피잔을 천천히 들고 한 모금 마셨다. 입술에 커피의 쓴맛이 닿자 마음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던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사실 나도 모르겠어. 다시 찾아오거나 또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땐 확실히 조치하려고. 이번만큼은 그냥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어. 어차피 끝난 관계니까. 선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내가 결정한 거니까 존중해. 하지만 혹시라도 다시 연락 오면 바로 경찰에 말해. 약속해. 응, 약속할게. 그날 저녁 지숙 씨는 친구와 헤어진 뒤 집으로 돌아왔다. 늦은 시간, 복도는 적막했고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엔 피곤이 묻어 있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이상하게도 집안 공기가 묘하게 낯설었다. 무언가가 집 안에 있다. 직감이었다. 그녀는 긴장된 마음으로 천천히 집 안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거실에 들어선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를 찢고 들어왔다.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오래 기다렸잖아. 그는 그 자리에 있었다. 그녀의 집 한가운데 아무렇지 않게 웃고 있는 얼굴. 어떻게 여기 들어온 거예요? 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녀는 침을 삼키며 물었다. 그의 얼굴엔 어딘가 비정상적인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우리는 이렇게 끝낼 인연이 아니야. 제발, 이제 그만해 주세요. 지숙 씨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그는 다가오며 목소리를 높였다. 넌 나와 헤어질 수 없어.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들썩이며 말했다. 제발 나를 놓아줘요. 부탁이에요. 그럴 수 없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꺼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 순간 둘이의 얼굴이 굳었다. 잠시 침묵. 그리고 그는 조용히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럴 필요 없어. 내가 갈게. 다음에 또 보자.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문을 열고 나갔다. 문이 닫히자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한참을 떨며 앉아 있었다. 그 공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종류의 것이었다. 공기를 삼키기도 숨을 쉬기도 어려웠다. 그녀는 생각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다시 이대로 살아갈 수는 없다고. 며칠 후 그녀는 단단히 마음을 다잡고 정장을 차려입은 채 로펌 앞에 서 있었다. 깊은 숨을 내쉬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이제 나를 위해 움직일 시간이다. 그녀가 곧 만나야 하리는 도정 씨의 아들이자 법조인이었던 실 변호사였다. 진짜 중요한 건 나 자신을 먼저 살아가는 것. 마지막 장면. 두려움을 넘어서면 비로소 인생이 나에게 대답을 준다. 이사도, 점잘 신고도, 차단된 연락도 모두 한지였다. 그는 여전히 그녀의 그림자처럼 어디선가 맴돌고 있을 것 같았다. 그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이상 그녀의 삶도 평온을 되찾을 수 없었다. 지숙 씨는 더 이상 두려움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마지막 선택을 하기로 했다. 그녀는 서울 시내 중심에 위치한 한 로펌 앞에 섰다. 퇴직함에 새겨진 이름, 법무법인 정연 대표 변호사 최재훈. 그는 강도정 씨의 아들이자 법조계에서 꽤 이름을 알린 인물이었다. 문을 열기 전 그녀는 심호흡을 크게 했다. 손끝이 떨렸다. 하지만 이 대화만큼은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지금 이 선택이야말로 그녀가 자신을 지켜내기 위한 최종 절단이었다. 그녀는 노크를 했다. 들어오세요. 낮고 차분한 남성의 목소리가 문 너머에서 들려왔다. 지숙 씨는 손잡이를 돌려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책상 뒤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고개를 든 그의 눈빛엔 약간의 놀람이 스쳤다. 여기까지 무슨 일로 오셨나요? 예의를 지키며 자리를 권한 그의 얼굴에는 경계심과 궁금증이 엇갈려 있었다. 지숙 씨는 떨리는 손에 조용히 무릎 위에 얹으며 입을 열었다. 변호사님, 직접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꼭 얼굴을 보고 드려야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동철 씨, 그러니까 당신의 아버지와 관련된 일입니다. 그 순간 실 변호사의 눈빛이 단단히 굳어졌다. 아버지와 관련된 문제라뇨? 무슨 일입니까? 지숙 씨는 잠시 말을 고르며 그동안의 일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처음에는 단지 연애였다고. 그의 외로움을 이해했고 자신도 그 속에서 따뜻함을 느꼈다고. 하지만 이별을 통보한 이후 그의 감정은 사랑이 아닌 집착으로 간질되었다고. 지갑을 맴돌고 전화를 시시풍시 걸고
심지어는 자신의 차를 부수며 폭력적인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말은 이겁니다. 이 관계는 끝났지만 그는 아직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을 들은 최 변호사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과 혼란스러운 충격이 동시에 떠올랐다. 그게 사실입니까?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셨다고요? 그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믿기 어렵지만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반드시 멈추게 하겠습니다. 지숙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단지 아들이 아닌 법률가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실 법적으로 바로 처리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알리고 싶었어요. 어쩌면 가족이 말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직접 아버지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셨다니 저 역시 무겁게 받아들이고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지숙 씨는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단지 성식이 아닌 사람으로서의 깊은 지려에서 나온 것이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당신이 이 문제를 잘 처리해 줄 거라고 믿어요. 더 이상 일이 커지지 않길 바랄 뿐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했다. 당연히입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반드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장 자유를 얻는다는 것. 사무실에 나오는 그녀의 발걸음은 며칠 전과는 달리 단단했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진정한 자유는 외부의 위협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다. 직면하고 맞서는 데서 기록된다는 것을. 지금 그녀는 누구의 그늘도 아닌 오롯이 자신의 이름으로 서 있는 중이었다. 사랑을 통해 상처를 겪었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했지만 그 모든 시간 끝에서 나는 결국 나를 되찾았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배운다. 사랑이든 상실이든 관계든 얽힘이든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믿음을 위해 때로는 겁을 찾아야 하고 때로는 목소리를 높여야 하며 때로는 아무도 대신 싸워주지 않는 순간 스스로를 위해 일어설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마지막 하고 나를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 제가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아버지의 행동으로 인해 이렇게 직접 찾아오시게 만든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최 변호사의 마지막 말은 짧았지만 깊은 책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변명이 아닌 상황을 바로잡고자 하는 성숙한 결심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짧은 인사를 끝으로 대화를 마무리했고 저는 조용히 루펑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의 스토킹이 이쯤에서 멈추기를 바랐습니다. 더 이상 그의 그림자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루펑 건물을 나오며 처음으로 마음의 짐이 조금 덜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두려움, 분노, 그리고 슬픔의 무게가 마치 오래된 가방처럼 어깨에서 조금씩 흘러내리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이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언제 돌변에 다시 나타날지 몰랐습니다. 결국 낯선 지역으로 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간단히 설명을 했고 무리하지 않게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처음엔 바깥 출입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불안함에, 의심에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습관이 생겼고 매일 일정 버튼을 누를 때마다 조용히 숨을 참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자 저도 조금씩 바깥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햇살을 다시 느끼고 따뜻한 바람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한동안 사람을 믿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날 밤의 공포가 꿈처럼 떠오르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마저 이제는 저의 한 조각으로 받아들이려 합니다. 사람을 믿었기에 상처받았고 상처받았기에 더 단단해졌습니다. 연애를 처음 시작했을 땐 선행과 따뜻함이 가득했지만 그 사람은 결국 제 삶을 뒤흔드는 폭풍이 되었습니다. 때론 문득 자식들이 처음에 말렸을 때 그 말을 들었다 하면 이런 일은 적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 또한 지나온 길의 일부일 뿐입니다. 지금의 저는 과거가 아니라 스스로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처럼 늦은 나이에 사랑을 시작하시는 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입니다.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찾아올 수 있는 삶의 축복이죠. 하지만 그 사랑이 집착과 통제로 변질될 때 절대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사랑이란 이름 아래에서 스스로를 잃어가는 순간이 있다면 그건 결코 참아야 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이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건 결코 나약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 자신을 지키기 위한 가장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당신의 안전과 존엄은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이 시간을 나눴던 모든 의미를 충분히 느낍니다. 앞으로 저는 이처럼 인생의 여정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 속에 담긴 지혜와 성찰을 여러분께 하나씩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다면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의 곁을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꼭 필요한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에 조용한 평온이 깃들기를 바랍니다.